안녕하십니까. 기상청장 김종석입니다. 사회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태풍 8호와 태풍 9호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태풍은 현재 아침 9시 현재에 일본 큐슈 동쪽에 약 한 210km 해상에 위치해서 현재 36km/h로 좀 서북서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최대 풍속은 약 한 27m/s로 현재 강풍 반경이 한 220km 정도의 소형 태풍으로 현재 이동 중에 있고, 현재 진로 방향이 큐슈를 통과해서 우리나라 남해안 지나서 동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현재 큐슈가 금일 아침 오늘 밤에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통과할 걸로 예상되고 있고, 잠시 약해졌다가 다시 남해 해상을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남해상에 상륙할 시간은 내일 밤에서부터 7일 새벽 사이에 통과할 걸로 예상되며, 또 동해안 쪽은 7일 밤에 동해안 쪽으로 통과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의 위험 반경인 동쪽 해안에 다소 많은 비와 바람이 예상되고 있고, 서울을 위시한 서쪽 지역은 강한 강풍으로서 다시 바람이 약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태풍 제9호입니다. 태풍 보고된 대로 태풍 9호 레키마는 현재 봉합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한 860km 해상에서 지금 현재 발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동 속도는 약 34km/h로 북북 동진 중에 있고, 최대 풍속은 24m/s로 최대 반경은 220km 소형 태풍입니다. 현재 이동 방향은 북북 동진이지만 10일쯤 되면 현재 상해 남동쪽 약 한 460km까지 북상할 걸로 예상됩니다. 특히 태풍 9호는 아직까지 이동 방향이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걸로 예상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보정책과장이 보고드리겠지만, 기상청에서는 태풍 관련 방제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재 8호 태풍은 일본 큐슈의 약간 서쪽에 지금 해상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강도는 중형급을 유지를 하면서, 강도가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25m/s 이상이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크기는 220km 정도로 소형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태풍이 현재는 985헥타파스칼, 그리고 21시에는 980헥타파스칼 정도, 그리고 그 980헥타파스칼로 좀 발달을 했다가 큐슈를 통과를 하면서 990 정도로 저희가 약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서해상, 남해상을 거쳐서 총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내일 밤과 모레 새벽 사이에 남해안 쪽으로 착륙을 하면서 약 992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륙을 따라 북상을 하다가 모레 7일 밤에서 8일 새벽 사이에 동해안으로 속초 부근을 통해서 동해안으로 진출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현재 오늘 03시에서 분석한 대기 흐름과 그리고 위성 사진을 좀 보시면, 현재 태풍 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이 5880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한 5km 상공에 일기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 5880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어떤 그 세력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태풍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연변을 따라서 서북서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동쪽으로 쭉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향후 태풍은 큐슈를 지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 남해안까지 서북서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속도가 약 36km/h 4시간당 약 그 정도의 일정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큐슈를 지나서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접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이후에는 이 5880선, 다시 말하면 북태평양 기단이 약간 수축을 하면서 북상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9호 태풍 레키마는 어제 15시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현재 발생을 해서 지금 현재는 약간 북북 동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북태평양 기단의 그 연변을 따라서 북서진을 하면서 대만 쪽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추후에 좀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3시 분석 일기도를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 쪽을 현재 덮고 있어서 오늘 내일은 이제 폭염이 이제 크게 달하겠죠. 한 37도까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연변을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서북 서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500헥토파스칼에 850도 마찬가지, 500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부분으로는 티벳 고기압이 쭉 덮고 있는 부분이 보여지시죠. 이 부분을 따라서 오늘 내일 계속해서 폭염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태풍에 관련되는 부분은 현재 그 8호 9호 태풍이 여기 현재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태풍에 관련돼서 우리가 앞으로의 태풍의 전망에 대해서 전망을 근거를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태풍이 지나고 있는 해수면의 온도는 약 29도 정도로 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태풍은 이제 발달한 상태로 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면 이 부분이 빨간색 부분이 크루시오 난류가 흐르는 부분입니다. 아무래도 태풍이 크루시오 난류 쪽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최성기를 이룰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985가 980헥토파스칼까지 오늘 밤에 그래서 계속 발달할 것으로 우리가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따뜻한 해수면 위를 지나고 있고요. 따뜻한 크루시오 난류 해류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밤까지는 최소한 980헥토파스칼까지 발달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전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가 그 다음입니다.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큐슈를 통과를 하죠. 그러면 태풍의 에너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해수면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가 응결하면서 발생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큐슈를 지나면 큐슈에서는 일단 에너지원이 끊기죠. 육상이기다 보니까. 그렇죠. 두 번째는 육상에 대한 마찰이 또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태풍이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생각을 하기에 980헥토파스칼까지 큐슈로 들어가는 태풍이 나올 때쯤이면 한 990 정도로 약화가 돼서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게 첫 번째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약 27도, 28도를 남해상을 통과하는데 이제 남해 쪽이 한 27도까지 사실 올라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태풍이 큐슈를 빠져나오면서 급격히 약화된다기보다 약화된 상태로 나와서 세력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다가 우리나라 남해안으로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그 저수온역의 27도를 넘어가고요. 그리고 육상의 마찰이 시작되는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다시 한번 또 약해질 가능성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예상으로는 일단 태풍이 상륙할 시점에서는 태풍의 세력을 계속 유지는 할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예상이고요. 그 이후에 그 내륙으로 진입하면서 얼마나 약화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현재 태풍의 그 변동성에서 가장 큰 부분일 텐데 이 부분 오늘 큐슈를 통과를 하면서 얼마나 약화가 돼서 나오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내륙까지 들어올 때까지는 태풍의 세력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는 게 현재 예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오늘 아침에 발표된 태풍 경로들은 다음과 같은 이런 그 강도와 크기를 가지고 저희가 예측을 했던 부분을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예상되는 날씨의 이 형태는 어떤 것이냐를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현재 태풍이 아까 일기도에서 제가 잠시 좀 누락을 했습니다만 일기도에서 보시면은요 현재 우리나라 주변으로 보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영향을 받고 있다 보니까 북쪽에 한기라고 하는 축이 없습니다. 보통 태풍이 올라올 때는 첫 번째 올라오기 이전에 전면에서 한기와 만나면서 강한 강수가 한 번 있고 그리고 태풍 자체에 의해서 생기는 강수가 두 가지 2차 강수가 형성이 되는데 전면의 강수가 없습니다. 현재 태풍이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에 의한 그 강수가 가장 메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발생을 하는 지형과의 그 효과입니다. 지형에 의한 상승 효과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해안과 그리고 지리산 그리고 태풍이 우리나라 그 내륙을 통과를 하면서 풍상측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산 경사면을 따라 올라가는 바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상승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 강수로 우리가 한쪽을 지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현재 태풍이 가지고 있는 자체의 강수량은 약 50에서 150mm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지형 효과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해안과 산악에 의한 지형 효과가 만약에 결부가 된다 그러면 일부 지역에서는 200mm 이상의 그 비도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태풍이 진행을 하면서 서쪽 지방
다시 말하면 전라도 쪽과 충청도, 충청남도, 서울 경기도 쪽은 바람도 상대적으로 약하고요. 강수도 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서쪽 지방은 10에서 60mm 정도, 그리고 더 이제 서해안 쪽은 서해안 더 작아서 한 50에서 40mm 정도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태풍이 진행을 하면서 예상되는 풍속을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태풍이 약 992헥타파스칼 정도로 우리나라에 접근하기 때문에 접근할 때 최대 풍속은 접근할 때 최대 풍속은 10분간 평균 풍속이 약 20m 정도 내외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입니다. 이것은 그 10분간 평균 풍속이 아니고요. 예상되는 최대 순간 풍속은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 25에서 30m/s. 그다음에 아우로 따지면 90에서 한 110km 정도의 그 강한 그 돌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주로 태풍이 이동하는 서쪽을 중심으로, 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15에서 20m/s, 다시 말해 50에서 한 70km/h 정도의 순간 풍속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적은 서울 같은 데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이 15 정도, 내외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태풍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태풍의 우리 정보라고 하는 것은 태풍특보가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기 때문에 태풍이 오기 이전에, 태풍의 중심 반경으로 들어오기 전에 태풍 영향 반경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태풍특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그 내일 오전 새벽부터 시작해서 아침부터 시작을 해서 차례로 태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 중부지방이나 이 충청도 이쪽에, 충청남도 쪽은 상대적으로 약할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태풍이 그 내륙으로 상륙을 하면서 그 강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내일 오후부터 제주와 남해안 쪽에 이제 비가 시작이 돼서 7일 날은 전국적으로 이제 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해안과 강원 영동 쪽에 많은 비, 그리고 그 또 강한 비, 거기에 이제 포함이 되겠죠. 아무래도 태풍의 오른쪽 반원에 들어가 있는 경상도 쪽과 그다음에 강원도 충청 북부 쪽이 가장 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바람도 역시 해안 쪽과 그 동쪽에서 그 바람이 가장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람에 의한 그 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해상에서도 역시 한 6m, 최고 6m 정도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해상에는 점차 태풍특보로 저희가 이제 그 발령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려가 되는 것이 바로 남해안 쪽에 그 만조 시기가, 저희가 태풍이 그 진입하는 시기가 26일 자정 정도로 말씀드렸잖아요. 남해안 저조가, 그 만조가 7일 새벽 1시 정도에 만조가 같이 겹칩니다. 이 만조 시기에 해안 저지대의 이 풍랑에 의한 어떤 올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그 8호 태풍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보고를 드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9호 태풍이 이제 레끼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9호 태풍은 지금보다 더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어제 그 16시에 바로 수정이 됐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지향류가 강하지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태풍이 현재 조직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9호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이다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의 증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기상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것은 모델의 여러 가지 그 에라를 감안을 해서, 추기치를 감안을 해서 26개, 25개 이상의 여러 가지 그 조건을 가지고요, 이 모델을 예보를 하는 걸 우리 앙상블 예보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의 어떤 축은 바로 해서 우리나라 그 일본 쪽으로 진행하는 축이 하나가 있죠. 그렇죠? 또 하나는 대만 쪽으로 진행하는 축이 또 하나가 있죠. 물론 평균을 내면 여기겠지만 평균의 의미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두 개를 평균돼 버린 거니까. 그래서 현재 우리 유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는 이와 같은 시나리오고요. 바로 북상하는 시나리오, 유엔 모델이 갖고 있는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다른 시나리오는 바로 대만 쪽으로 움직이는 시나리오인데, 다른 모델들이나 유수의 모델들이 대만 쪽으로 향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많은 시나리오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도 역시 거기에 맞춰서 현재 그 위등이나 그 500헥토파스칼의 여러 가지 그 바람작으로 놓고 봤었을 때, 앞으로는 북서진에서 대만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가 되겠고요. 그렇게 현재 예보가 생산이 돼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태풍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바로 3일 후가 되겠죠. 3일 후가 되면 양쪽으로 갈리는 일종의 그 터닝 포인트가 3일 후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저희가 이 태풍에 대해서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 후반 정도가 되어야 태풍이 어디로 움직일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그 기자분들에게, 언론에게 우리가 제공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자, 이 지금 태풍 레끼마에 관련돼서 UN 모델과 ECMW 모델이 뭐가 차이가 있었길래 이런 차이를 가져오느냐 알아보시면은요. 현재 우리 모델, 현재 레끼마가 있죠. 동쪽에 또 하나 TD가 하나 있잖아요. TD가 아주 빠르게 움직여가면서 두 개가 병합이 되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이 태풍 자체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 어떤 루트를 겪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동쪽에 있는 어떤 열대성 저기하고 상호작용에 따라서 북태평양 기단이 굉장히 다른 변화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북상을 하느냐, 좀 더 북서진을 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이게 ECMW 모델이고요. 우리 GW 모델은 바로 올라오죠, 북쪽으로요. 바로 올라오는 것은 동쪽과 병합을 합니다. 병합을 해서 하나의 시스템에 대해서 북쪽으로 스티어링이 북풍 방향으로 바람이 불죠. 바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이 양상불에서 첫 번째 양상불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바로 현재 우리가 모델이 갖고 있는 양상불이고요. 유수연 모델들이거나 우리 양상불의 상당 부분들은 역시 이쪽이 발달을 하면서 여기 북태평양 기단에 서풍 성분이 굉장히 동풍 성분이 강해져서 북서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 가지고 있는 현재 시나리오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7일 날에 좀 더 자세한 전망을 다시 한번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8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폭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관심사가 될 텐데요. 저희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8호 태풍이 지나서 약간의 그 전향을 해서 동해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는 상층에서 약간의 어떤 한기골이 조금 내려온다는 그런 하나의 뉘앙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8호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물론 MP 세력이 완전히 물러나거나 완전히 꺼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텐데, 여하튼 이 부분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시나리오를 근거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작년에 나왔던 200헥토파스칼, 다시 말하면 티벳 고기압의 우리나라의 확장 정도를 나타내는 그 도표가 될 텐데요. 작년 그 폭염이 굉장히 심했을 때 보시면 티벳에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해서 티벳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게 작년의 사례이고요. 근데 올해 사례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현재 그 폭염이 심한 부분들도 있고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사실은 이 강화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판단은 아마 그 폭염은 우리가 기후학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번 주가 원래 기후학적으로 최고의 폭염이 나타나는 시기거든요. 8월 첫째 주나 첫째 주 정도예요. 그래서 폭염의 그 피크는 아마 이번 주가 될 것 같고요. 이제 태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물론 33도, 35도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폭염 지속되겠지만 피크는 일단은 이번 주가 지나면 지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 저희들의 판단입니다.